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과 맥락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복잡한 금융 데이터의 이면을 탐험할 안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2026년 3월 3일 글로벌 시황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 뉴스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꽤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오늘 하루 글로벌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청취자님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숫자들의 흐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혹은 내렸다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장세가 아니었거든요. 네, 완전히 패닉이었죠. 맞습니다. 미-이란 갈등이라는 매우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그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숨어드는지 명확히 보여줬고요. 또 똑같은 위기를 두고도 각 국가의 시장이 얼마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의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데요. 자, 이 엄청난 자료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먼저 오늘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한국 증시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국내 증시 타격이 컸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수치 확인하셨나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7.24%나 폭락했습니다. 엄청난 낙폭이죠. 네, 지수로는 5,791.91포인트로 주저앉았어요. 오랫동안 되게 굳건해 보이던 6,000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타격이 태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코스닥도 4.6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빠진 걸 넘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공포감이 덮친 것 같은데 오늘 한국 시장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이례적인 폭락의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요. 시장을 덮친 가장 큰 변수인 미-이란 갈등 격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이란 공수부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무력 충돌에 대한 공포감이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와, 사이드카까지요? 네, 기계적인 패닉셀링이 쏟아졌죠.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추락하니까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버리는 조치까지 나온 겁니다. 이성적인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일단 자금을 빼고 보자는 심리가 컸던 거죠.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다니 시장 충격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청취자님이 조금 더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구체적인 종목 데이터로 들어가 볼게요.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들의 성적표가 정말 뼈아픈데요. 네, 대장주들이 크게 흔들렸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9.88% 하락해서 19만 5,100원까지 밀렸습니다.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간 거니라. 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무려 11.50%나 폭락하면서 93만 9천 원을 기록했어요. 시장을 대표하는 최상위 대장주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10% 안팎으로 폭락한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리포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1조 원이요? 네, 주식수로는 1,555만 8천 주를 던지며 매물 폭탄을 쏟아낸 거죠. 와, 진짜 썰물 빠지듯 나갔네요. 글로벌 자본의 입장에서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쉬운 역할을 하거든요. 이에 맞서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1,312만 2천 주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군요. 네, 외국인의 거대한 이탈을 막기에는 힘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타격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위험했나요?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 하루 만에 11.04%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상 중동 지역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비용 상승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반영된 거죠. 외국인이 1조 원을 던지고 에너지 관련주는 11% 넘게 빠지고 정말 아비규환이었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거대한 패닉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간, 바다 건너 미국 증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심지어 이번 지정학적 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0.36% 올라서 22,748.86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마감했죠.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 역시 하락을 방어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거든요. 상식적으로 전쟁 우려가 커지면 증시는 주저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평온함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월가 특유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요. 전쟁이 나려는데 그게 해소인가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지루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시장을 더 짓누르죠. 그런데 막상 무력 충돌 가능성이 가시화되니까 오히려 결론이 났다. 네,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쟁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순간 오히려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죠. 악재가 터진 순간을 불확실성의 종료로 받아들인다니 자본시장의 논리란 정말 냉정하네요.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 증시 안에서도 특별히 위기를 호재로 받아들인 구체적인 섹터가 있었나요? 네, 아주 뚜렷한 테마가 부상했습니다. 바로 AI 방산주라는 독특한 결합입니다. AI와 방산의 결합이요?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단순한 재래식 무기 제조사들이 올랐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첨단 방위 산업 섹터가 주도권을 쥐고 있죠. 리포트에 따르면 오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하루 만에 5.79%나 급등했습니다. 와, 5.79%나요? 네, 물리적 리스크가 강력한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될 거란 기대감이 투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안자산으로 몰리는 매수세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암호화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곳으로 돈이 몰렸는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1240달러나 상승하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돈이 국경 없는 자산으로 대피하는 방식을 보여준 거죠. 위기 속에서도 수익과 피난처를 찾아가는 돈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군요. 자, 증시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뇌관, 즉 실물 경제와 원자재 시장 쪽으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맞아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뉴스가 제기됐잖아요. 이에 반응해서 국제 유가가 요동쳤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무려 2.62달러 급등하면서 배럴당 54.98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원유 공급망의 위협은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면 역시 금이겠죠? 네, 리포트를 보시면 금 가격 역시 오늘 하루에 18달러가 상승하며 13,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금 시세도 이 여파로 5% 이상 폭등했고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공포가 투자자들을 금으로 달려가게 만든 거죠. 원유와 금값의 동반 상승이라 정말 시장의 경고등이 강하게 켜진 것 같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채권, 외환, 상품 같은 FICC 시장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복잡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오늘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5bp 상승해서 4.033%를 기록했습니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0.32포인트 하락했어요. 게다가 한국 증시가 그렇게 패닉에 빠졌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30원 하락한 1,453.59원을 기록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보통 위기 상황이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뜯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먼저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건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거란 경계감이 반영된 거죠. 연준의 스탠스 때문이군요. 그럼 달러 인덱스 하락은요? 그건 지정학적 상황과 맞물려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로화가 강해지니 반대편에 있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설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환율 수치상으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복합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은 오르고 한국은 폭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디커플링, 즉 따로 놀고 있는데 다른 지역 증시들은 어땠나요? 청취자님들이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 독일 DAX나 영국 FTSE 100 지수가 2.14%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방산주 강세로 버티려는 움직임이 뚜렷했고요. 아시아 쪽은 어땠나요? 호주 증시는 오히려 0.52% 상승했습니다. 호주는 자원 수출국이라 유가나 원자재 급등이 자원주 중심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거죠. 또 중국 본토 증시 역시 0.45% 오르며 외부 충격과 단절된 본토 중심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정말 국가별로 철저한 각자 도생이네요. 그럼 청취자님과 함께 다음 주 캘린더를 넘겨보는 느낌으로 핵심 일정들을 좀 살펴볼까요? 당장 수요일부터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있죠.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ADP 고용 변화가 발표됩니다. 또 한국에서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대기하고 있죠. 목요일 일정은 어떤가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ISM-P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글로벌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 이때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금요일에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등 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지표들이 나옵니다. 일정이 정말 꽉 차 있네요. 그럼 리포트가 제시한 단기 전략은 뭡니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금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면서도 변동성이 높은 미국의 AI 테크주나 방산주를 선별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현재로선 가장 유효합니다. 방패와 창을 동시에 준비하라는 거군요.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미-이란 갈등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각국 증시와 원자재, 채권 시장에 얼마나 다르게 투영되었는지 잘 요약해봤습니다. 청취자님의 투자 전략에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포트를 덮으면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미국 시장은 전쟁의 위협조차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명목하에 주가를 방어하고 심지어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이자 수출주도 시장은 패닉에 빠졌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과연 전 세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의미의 위험일까요? 아, 위기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 네. 아니면 거대한 글로벌 자본이 재편다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확실한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누구에게는 공포지만 누구에게는 자산을 증식할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청취자님, 지금 듣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늘 그렇듯 이렇게 숨겨진 맥락을 발견하는 게 투자의 진정한 배움이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통찰을 안고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